미국의 금주법 시대 때부터 위스키를 만들던 할아버지와 와인을 만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한 미국인이 2011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웃고 떠들고 함께 술잔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국 사람들의 술자리 문화를 경험합니다. 바에 홀로 앉아 술을 즐기는 외국의 술 문화와는 많이 다른 한국의 술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느낍니다. 그 길로 그는 한국에서 전통주를 배우고 한국 전통 방식의 소주를 만드는 방법을 익힙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위스키와 럼을 증류하는 뉴욕 브루클린 벤 브런트 증류소에서 마스터 디스틸러로 일하며 위스키를 만들던 조부의 가업을 이어갑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는 한식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문제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조차 한식과 곁들일 술이 이 초록병 소주밖에 없어서 와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느 한식당으로부터 전통 방식의 고급 소주 제조를 의뢰받았고 이렇게 토끼 소주가 탄생합니다. 이 토끼 소주의 창립자 이름은 브랜든 힐. 브랜든은 2019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충주에서 토끼 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토끼 소주는 전통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미 2016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첨가물과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누룩으로 만든 완전 전통 방식의 소주를 미국인이 그것도 뉴욕에서 만든다는 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맛도 좋아서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게 되고 급격하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소주의 본 고장인 한국, 그 중에서도 쌀의 품질이 좋고 서울과도 가까운 충주로 터를 옮겼다고 합니다. 토끼 소주는 전통 방식의 소주뿐만 아니라 오크통 숙성 소주, 진, 보드카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제품들을 직접 소개해드리고 마셔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토끼 소주를 전혀 마셔본 적이 없는 소비자분들은 이 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토끼 소주는 일단 지역 특산주라는 면허로 술을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지역 특산주는 반드시 양조장이 위치한 지역 또는 인근의 지역 재료로만 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국산 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끼 소주의 제품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토끼 소주라고 치시면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끼 소주는 100% 국산 쌀로만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충주와 그 인근 지역의 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쌀 중에서도 찹쌀을 사용합니다. 찹쌀은 일반 우리가 먹는 맵쌀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인데 찹쌀로 술을 만들면 깊은 단맛이 조금 더 우러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쌀을 발효시켜서 청주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증류시키면 청주의 도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청주 양의 30에서 40%의 소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술을 증류시킬 때 보통 증류소에서는 처음 증류되어 나오는 초류와 뒤에 나오는 후류를 버리거나 다시 증류를 시키고 그 가운데 있는 60에서 70% 구간의 술을 제품화하는데 토끼 소주에서는 전체 증류된 술 중에 35%의 순도 높은 술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수치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토끼 소주에서는 청주 100리터를 증류시켰다고 치면 약 3-40리터 정도의 소주를 얻고 이 소주 중에서도 35%인 10에서 12리터 정도만 제품화하는 것입니다. 청주 100리터를 넣어서 10리터의 소주만 사용하는 셈인데 고품질의 제품과 장인 정신을 중시한다는 그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5가지 술 하나하나 전부 마셔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토끼 소주 화이트입니다. 일단 라벨 디자인이 꽤 독특합니다. 토끼가 그려져 있는데 옛날 약간 사파 느낌도 좀 나고요. 독특하고 뭔가 눈이 가는 디자인입니다. 토끼 소주 창업자가 처음 한국에 온 해가 토끼의 해라서 토끼 소주라고 이름을 짓고 디자인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 23도의 소주고요. 정제수, 찹쌀, 누룩, 효모, 효소제로 만들었습니다. 향은 시트러스 과일 계열, 그러니까 감귤, 오렌지주의 약간 상큼한 향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 동시에 쌀에서 오는 곡물의 향도 좀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맛은 굉장히 깔끔하고 달지 않고 담백한 느낌입니다. 끝맛은 살짝 알싸한 매운맛도 느껴집니다. 이 혀에 살짝 붙는 질감을 갖고 있는 술인데 이게 나쁘지 않고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누룩을 써서 누룩향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누룩향 전혀 없이 깔끔하고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술입니다. 증리식 소주 처음 입문하는 분께 추천하기 아주 좋은 술인 것 같습니다. 맛이 깔끔해서 웬만한 한식 안주에는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차게 먹어도 좋고 실온에 두고 먹기도 좋고 전천후로 부담 없이 먹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재료에 감미료나 첨가물이 안 들어가서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디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전통 소주 어딘지 아시죠?
그 소주를 만드는 여러 개 양조장 중 한 곳에서 나온 40도짜리 술에 무려 설탕이 들어갑니다. 정말 어디 내놓기도 좀 부끄러운데 오히려 외국인이 만든 전통 소주가 감미료 없이 찹쌀로 단맛을 내는 고급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끼 소주 블랙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화이트보다 도수가 높은 알코올 도수 40도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를 비롯한 증류주는 40도 이상 넘어가야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재료는 앞서 소개해드린 화이트와 똑같고 도수가 낮은 제품은 화이트, 도수가 높은 제품은 블랙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향은 약간 달짝지근한 향이 나고 이 복숭아 계열의 과실의 향도 살짝 느껴집니다. 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맛이고 크게 달지도 않고 엄청 독하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깔끔한 한국 소주의 특징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잡스러운 맛이 없어요. 도수 때문인지 끝맛은 살짝 알싸하게 넘어갑니다. 이 기름진 음식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중국 음식, 탕수육이나 동파육, 어양가지 같은 음식 먹고 조금 느끼할 때 이거 한잔 하면 입안이 싹 정리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스키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온다면 저는 일단 이 토끼 소주 블랙 먼저 맛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쌀로만 만든 술에서 이런 맛과 향이 나는 색다른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이 술은 차게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향을 더 잘 느끼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향이 좋은 술을 드실 때는 이런 위스키 전용 잔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이런 넓은 잔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일반 소주잔은 향을 잘 느낄 수 없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글렌캐런 잔 구매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끼 소주 골드인데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되는 술입니다. 이거는 오크통 숙성 소주인데 앞서 만난 이 토끼 소주를 아메리칸 버진 오크통에, 그러니까 미국산 새 오크통에 숙성시킨 술입니다. 소주인데 오크의 향이 배어있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술입니다. 도수는 46도입니다. 보통 위스키는 보리, 밀, 옥수수로 만들지 쌀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건 100% 찹쌀로 만든 소주를 오크통에 숙성시켰는데 이걸 위스키라고 할 수도 없고 소주라고 하기엔 생소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쌀스키라고도 하는데 뭔가 좀 좋은 단어 없을까요? 오크통 숙성 소주는 너무 길어서 뭔가 이걸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이 위스키들하고 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살짝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야, 저건 버번이고 저건 블렌디드 위스키고 이 종류가 다르잖아. 숙성 연수도 다르고 오크 종류도 다르잖아. 가격대도 다 다른데 이거 꼭 비교해야 되는 거야? 압니다. 네, 저도 알아요. 그냥 이 토끼 소주 골드의 색이 어느 정도인지만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제 옆에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위스키로 가볍게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번에 오크 숙성 소주와 위스키를 블라인드 테이스팅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색은 붉은색에 가까울 만큼 진합니다. 이 대충 봐도 세 개 술 중에 색이 가장 진합니다. 향은 참나무 본연의 향이 좀 많이 느껴지고 약간의 초콜릿 향도 느껴지고 캐러멜 향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달짝지근한 초콜릿 향이 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맛은 살짝 초콜릿 계열의 단맛도 좀 느껴지고 나무 향이 좀 주로 느껴지고 끝맛에 알싸한 매운맛이 입안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아서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위스키는 잘 몰라서 블라인드 테이스팅하면 이게 위스키인지 이게 소주인지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2019년에 시작한 증류소와 오랜 역사를 가진 증류소들의 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한데 그만큼 제 입맛에는 이 토끼 소주 골드의 퀄리티가 좋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혼자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 해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월드 스피릿 컴페티션이라는 대회가 열리는데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술의 순위를 매기고 메달을 수여합니다. 가장 높은 순위가 플래티넘, 두 번째로 높은 순위가 더블 골드인데 토끼 소주 골드가 이 대회에서 더블 골드를 수상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하는 토끼 소주 제품 5가지 중 4가지가 이 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정도로 신생 증류소임에도 제품 품질이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 충주에서 100% 국산 쌀과 우리나라 전통 발효제인 누룩으로 전통 소주를 만들어 오크통에 숙성시킨 다음에 세계 대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전통주 애호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이 술 역시 향을 즐기기 위해서 실온에 보관하신 다음에 이런 위스키 잔에 드셔도 되고 도수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시라면 온더락으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술은 선비진입니다. 네, 진토닉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진입니다. 이 진도 굉장히 특이한데 찹쌀로 만든 진입니다. 저는 찹쌀진은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국내산 감귤도 들어갔습니다. 도수는 48도입니다. 이 술도 방금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 컴페티션에서 더블 골드를 수상했습니다. 진은 처음에 유럽에서 장기간 배를 타는 선원들을 위해서 약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따서 이 라벨에다가 조선의 배 중 가장 유명한 거북선을 상징적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폐가 연상되게끔 라벨을 디자인했고 모서리마다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뚜껑을 따자마자 솔향이 확 느껴지고 잔에 따라서 마셔보면 솔향, 귤 껍질의 향이 느껴집니다. 특히 그 귤 껍질을 이렇게 짜면 겉에서 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에서 나는 향과 비슷한 향이 납니다. 약간 여성분들 향수에서 나는 향도 나는 것 같아요. 향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이 술은 도수가 워낙 높아서 그냥 마시기는 부담스럽고 애초에 진토닉이나 마티니 등 칵테일용으로 겨냥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 선비진에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 필요 없이 토닉워터만 넣어도 맛있는 술이 나올 만큼 상큼한 감귤 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게 도수가 48도인데 그대로 마셔도 끝맛이 맵거나 독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되려 도수가 훨씬 낮은 이런 희석식 소주가 끝맛이 더 맵고 크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이 48도의 술에선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선비 보드카입니다. 용량은 750ml로 다른 술에 비해 2배 정도 많고 라벨은 선비진과 비슷합니다. 자, 술의 숙성을 상징하는 항아리를 라벨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물, 주정, 쌀 증류식 소주 원액 7.3%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술은 증류식 소주 원액을 넣어도 그 함량까지는 표시하지 않는데 선비 보드카는 7.3%라고 명확하게 표시한 게 인상적입니다. 이 보드카는 술을 3번 증류하고 4번 여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깔끔한 술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마셔보면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알코올 도수 40도짜리 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아니 이게 40도라고? 할 정도로 진짜 부드럽고 담백하고 정말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향과 맛을 즐기기보다는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백지, 도화지 같은 술 같습니다. 칵테일의 맛은 다른 재료들이 내고 맛에 방해 없이 칵테일에 알코올을 추가하기 위한 술 같아요. 그만큼 정말 뭔가 순수한 에탄올 자체의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신기하리 많지 물처럼 술이 넘어갑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 오늘 준비한 술들 저 혼자 마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끼 소주를 안 드셔본 술 읽는 집 구독자 4분을 모시고 테이스팅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술은 어떤 술일지 한번 다른 분들의 시음평을 함께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순한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소주보다 단맛은 좀 없는 것 같고 약간 좀 씁쓸함 넘기고 나서 있는 것 같아요. 목 넘김도 부드러워서 괜찮은데요?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반주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드러운 것 같아요. 느낌 자체. 일단 못 넘김이 되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질감이 젤리 같은 느낌? 잘 어울리는 건 저러면 막 달달한 음식이랑 먹었을 때 요거랑 같이 먹었을 것 같아요. 떡볶이 같은 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향이 풍부한 것 같은데 무슨 향인지 이렇게 콕 집을 수가. 약간 소나무 향도 맞아요. 화하고 화향. 이거는 확실히 처음에 마셨던 것보다 목 넘김이 제대로 느껴져요. 여운도 조금 남고 좀 매운데요, 저는. 네, 좀 매콤해요. 저는 처음 먹었던 술보다는 약간 단 것 같아요. 여기 처음 거보다는 달아요. 한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2점 정도? 2점 정도 네. 달만. 향은 되게 은은해요. 은은하고 못 넘기면 이건 부드럽지는 않은데 뭔가 목젖을 탁 채워요. 일단 아까 거보다 더 도수 높은 것 같고 더 찐득해진 것 같아요. 향도 향은 더 세진 것 같고. 저러면 나초 살사, 뭐 미트볼, 좀 막 과일, 뭐 포도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두 번째가 더. 첫 번째는 제가 워낙 너무 센 건 못 마셔가지고 이거는 향은 은은한데 은은한 거 비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못 넘김이 부드러우니까 그 부드러운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그래도 이왕 마실 거면 한번 자극적인 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더 좋아해서 두 번째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40도라고요? 예. 막 40도 같이 안 느껴지진 않나요? 그것보다 저 40도 술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아 근데 되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마실만하다. 만약에 제가 40도라고 말씀을 안 드렸으면 그렇게 안 느껴질 정도로 약간. 네 네, 맞아요. 네, 얘가 진짜 안녕하세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약간 위스키 향 나는 것 같아요. 향이 진짜 확 나네요. 소주 안 같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소주인지 모를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견과류 향이랑 약간 초콜릿 향이 조금 있어요. 확실히. 얘도 약간 혀끝이 아리긴 한데 목 넘기면 되게 부드러운데요? 엄청 단 거 같아요. 달달해. 제가 먹었던 것들보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뭔가 단맛이 좀 있어요. 위스키 향도 나는 것 같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오크 향이 너무 센 것 같고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은 저는 두 번째 거랑 비슷해서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만약에 위스키는 솔직히 조금 무섭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혼술로 한 잔씩 할 만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목 넘김도 부드럽고 막 역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저는 좋아요 이거. 근데 엄청 달고 맞아요. 엄청 달은 것 같아요. 향이 되게 세 번째 거보다는 되게 달달해요. 근데 좀 알코올 향이 센 것 같아요. 그냥 알코올 원 이거의 향이 드디어 제일 기대되는 대망의 와 냄새가 향이 일단 마시기 전에 그냥 향만 맡았을 때는 유자향 나거든요. 근데 마시니까 약간 좀 알싸한 게 생강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과일 향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시트러스 계열 이런 걸로 시트러스. 느껴져요. 처음에 향 맡았을 때는 솔 냄새 난다고 생각했는데 마시니까 과일 향이 아주 근데 생각보다 달진 않아요. 맞아요. 네. 달진 않고. 근데 향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향이? 근데 소주보다는 좀 더 단 것 같아요. 근데 알코올 향도 하나도 안 나요, 저는. 맞아요. 네. 마시면 술인데 향만 맡았을 때는 근데 이게 도수가 제일 높아요. 지금 이게 제일 드셨던 높아요? 술 중에서 48도. 얘가 48도예요? 약간 향 때문에 먹다가 까박. 그쵸. 아무 향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알코올 향만? 맞아요. 오늘 마신 술 중에 가장 달아요. 오, 의외네. 그리고 가장 부드러워요, 저는. 맞아요. 네. 제일 부드러운 술 같은데요. 오늘 마신 것 중에. 어떤 소주보다 제일 부드러워요. 저는 목 넘김이. 도수가 거의 2배가 되는데. 네, 네. 그런데도 부드럽고 막 뭔가 하나 튀는 향도 없고 네, 정말 도화지 같은? 혼자서 마신다면은 얘고요. 뭐 친구들이랑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마신다면은 1번. 근데 향이나 목넘김이나 맛이 뭐 어떤 안주랑 먹어도 되게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1번이 좋을 것 같고요. 3번은 뭔가 좀 잠이 안 올 때 과일 같은 거 그냥 같이 먹고 하면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게 이거 두 개였어요. 위스키 자체는 이제 많이 마셔보지 않았는데 위스키 초보다 하면은 이걸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향도 적당해서 혼자 이제 위스키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 네 번째 게 향이 정말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이랑 캠핑 가거나 파티할 때 탄산수랑 얼음 해가지고 파티하면서 마시기에 정말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향이 정말 좋으니까 그냥 간단한 안주랑 혼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요거요 지금. 진. 네. 혹시 그 이유가? 딱 청귤 향이 나서 저는 제가 청귤 같은 걸 귤이나 청귤 되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향을 맡았을 때 저는 당연히 이걸로 고를 것 같아요. 저도 이 둘 중에 고민이 되는데 전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딱 간단하게 저녁에 자기 전에 뭐 과일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잔 마실 때도 좋을 것 같고 근데 5개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았어요. 이거 두 개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아. 제일 비싼 거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요? 선비는 예를 들어서 파티를 한다고 하면은 웰컴 드링크로는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5개 중에. 그러니까 약간 이걸 스트레이트로 주는 것보다는 좀 타서 네, 맞아요. 조금 부담 없이. 향이 너무 독보적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음료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술은 4번. 자, 오늘 준비한 토끼 소주 소개 어떠셨나요? 마셔보고 싶은 술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구입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끼 소주뿐만 아니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많은 술들에 대한 리뷰 영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술 봐!